EBS의 가채점 집계 결과 이번 6월 모의평가 국어와 수학의 표준 점수 최고점은 각각 148점과 151점으로 추정됩니다. 표준 점수 최고점은 시험이 어려울수록 높아지는데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각보다 까다로웠던 시험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입시 설명회에 몰렸습니다. 한 입시업체가 어제 6월 모평 이후 처음 입시 설명회 진행했는데 현장에 약 500명이 참여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엔 8,000명이 접속했습니다. 저희 애가 생각하는 이제 학교나 과에 가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필요하고 이런 이제 전반적인 정보가 좀 궁금하고. 특히 올해 입시는 무전공 선발 확대와 의과대학 증원으로 변수가 많습니다. 수도권 소재대학과 국립대학의 무전공 선발 비율은 지난해보다 4배 넘게 늘어 28.6%고 선발 규모는 3만 7천여 명입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대 정원은 4,610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1,500명 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더라도 의대 쪽으로 빠지는 학생들이 더 많이 생기니까 저는 이제 공학 계열을 희망했어가지고 오히려 이쪽에 가기에는 잘하면 더 수월할 수도 있겠다. 전문가들은 올해 입시의 변동성이 큰 만큼 이번 6월 모의평가 성적을 바탕으로 향후 공부 방향을 잘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조언합니다. 영역별로 대비가 부족했던 문제 유형과 단원별로 보완이 필요한 개념을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채점 결과를 통해서 자신의 객관적인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는 결국 정시 지원 가능성 위에 어디에 지원할지에 대한 판단을 세우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까지 따져서 수시 전략을 잘 세우는 데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학별 학과별 모집 인원을 꼼꼼히 살펴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확대로 원래 진학을 희망했던 학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올해 입시부터 수도권 소재대학이나 국립대에선 신입생 4명 가운데 1명을 무전공으로 선발합니다. 국민대와 건국대는 무전공 선발을 아예 하지 않다가 올해부터 각각 모집 인원의 41.9%와 28.8%를 무전공으로 뽑습니다. 이 밖에 교육부가 정한 재정 지원 사업의 만점 기준인 25%를 넘는 곳은 서강대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이 있습니다. 다만 무전공 선발 인원을 원래 계획보다 줄이거나 약간 늘리는 데 그친 경우도 있습니다. 무전공 모집 비율을 25%까지 확대하려 했던 서울대는 교수들의 반발로 작년보다 25명 늘린 546명만 뽑기로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연세대도 작년보다 92명 늘린 480명을, 고려대 역시 196명만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대학 모두 무전공 선발 비율이 2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선발 인원이 3만 7천 명에 이르는 만큼 입시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순증 개념인 의대와 달리 무전공은 다른 전공의 모집 인원을 줄이면서 선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다른 학과 전공 인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의 입시 결과를 토대로 지원 전략을 세우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인기학과 진학을 바라고 상향 지원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지나치게 하향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상위권 인기학과의 최종 합격선이 예상되는 합격선보다 현저히 낮게 형성되는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흔들리기보단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합니다. 수능을 잘 보면은 유리한 포지션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수능 체제를 맞추면은 또 이제 교과 전형이나 이런 데 쓸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고, 무전공에서 정시를 늘린 학교가 많기 때문에 정시에서도 실은 의외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은 무전공을 지원하더라도 다양한 전공을 탐색하는 이른바 팔방미인 전략과 한 전공에만 집중한 전략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팔방미인 형태의 스타일도 있을 거고, 내지는 궁금한 거에 대해서는 탐구를 했어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 두 부류 중에 내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 앞으로 무전공 선발의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장 올해 무전공 선발 규모는 정해졌지만 먼저 예고된 2026학년도 시행계획엔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다시 계획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비수도권 26개 의대가 뽑는 지역인재 전형은 모두 1,913명입니다. 전년도보다 888명 늘어난 규모로 비율로는 60%에 육박합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 같은 지역 출신들끼리의 경쟁입니다. 지역별로는 강원권이 고3 학생 수 대비 1.25%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아 비율이 가장 높았고 호남권과 충청권이 뒤를 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인재 모집 인원이 더 늘어나는 다음해 입시에서는 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에 따라 고3 학생 100명 가운데 1명은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라 해도 합격을 가를 열쇠는 수능 점수에 달려있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얼핏 보기엔 수시 선발 비중이 크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합격의 조건으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서도 일반고보다 자사고나 특목고 합격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수시 지원자들이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문턱이 좀 낮아지긴 했지만 최저 충족을 못하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면 내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대학들이 늘어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부는 최저 등급 기준을 일시에 낮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와야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6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정원 외 선발까지 포함하면 4,695명으로 늘어납니다. 수시 모집에서 67.6%를, 정시 모집에서 32.4%를 선발합니다. 전형별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 비율이 가장 높고 수능 위주의 전형이 뒤를 이었습니다. 올해 모집 인원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전형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난해보다 637명을 더 뽑습니다. 수능 위주 전형에서 늘어나는 인원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정시에서 실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력은 크게 없는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반수생이나 N수생들이 정시에서 충분히 유입된다고 할지라도 커트라인 자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는 아니다. 의대 증원이 비수도권 대학 위주로 이루어진 만큼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올해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913명으로 지난해보다 888명 증가한 규모입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은 59.7%로 지난해보다 10%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 10명 중 8명은 수시 모집에서 뽑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56.4%로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이제 N수생들이 많이 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긴 했지만 최저를 또 맞추지 못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끝까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집중해야지 늘어난 인원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모집 요강은 내일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